네, 반갑습니다. 김윤성입니다. 제가 동시사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저보다 다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뭘 얘기할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요 자료 중에서 시간도 없으니까 대충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 주로 하던 일이 이제 IT 쪽에 포털 구축하고 인터넷 서비스 쪽하고 이런 일들이 돼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통신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비토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케이블 가이라 그러거든요. 케이블 라우터 위쪽 통신 쪽 망 까는 분들을 자기들 케이블 가이라 그러고 저희들은 서버 가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네트워크 쪽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하고 지금 소비자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 업체들하고는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망중립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통신사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소위 CPNT라고 그러거든요.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터미널. CPNT라고 얘기하는 네 가지 중에서 이 네트워크망, 물리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물리망이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제 전화망, PSTN이라고 하는 전화망이 있었고요. 초고속 인터넷, 유선 인터넷망이 있었고, 이동통신망이 있죠. 요즘 IPTV도 있고, 그 다음에 LT 와이브로라고 하는 4G 네트워크도 있고, 이것들이 다 이제 물리망인데, 이거 외에 이제 소위 컨텐츠 플랫폼, 그 다음에 터미널 쪽은 경쟁력을 다 잃어가고 있죠. 이걸 가장 뭐라 그럴까요? 촉발하게 된 계기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중에서도 지금 나온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아이폰. 아이폰이 나온 지는 4년인가 5년 됐는데 우리나라 도입이 한 3년 정도 됐죠.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 컨텐츠, 그러니까 애플이 만든 앱스토어, 아이튠즈 스토어, 요즘에 북스토어, 이런 것들이 통신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컨텐츠 유통망을 아예 그냥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에 나오는 유선 콘텐츠 유통망 얘기는 뭐냐면은 초고속 인터넷 초기에, 초고속 인터넷도 사실은 이 통신사가 깐 게 아닙니다. 케이블 업체들이 먼저 깔았거든요. 케이블 업체들이 먼저 해가지고 사용자가 좀 많아지고 수익이 될 것 같으니까 통신사들이 소위 메가패스 이런 마케팅으로 그냥 한 큐에 날려버렸는데, 그때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하면은 포털 첫 페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통신사 첫 페이지가 나왔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드루넷 같으면 코리아닷컴이 나왔는데 사용자들이 다 포털 페이지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통신사들이 유선 인터넷에서 콘텐츠 유통망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도 예전에 피처폰 같은 경우에는 네이트 버튼이니 쇼 버튼 같은 거 이런 거로 누르면은 통신사 전용 컨텐츠가 나오고 그 위에서 허용된 컨텐츠만 쓸 수 있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앱이니 그 다음에 북스토어 그런 책들, 게임도 그렇고요. 모든 콘텐츠들은 이 플랫폼을 장악한 애플이나 구글 아니면은 제조사들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아마존 같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도 하고요. 그러니까 통신사들 어떤 지배력은 다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음원 유통망,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은 도시락이니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이게 창작자들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곧 없어질 것이다. 외국의 유통망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통신사의 음원 유통망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신사들이 전통적으로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지금 문자 메시지 지금도 없어지고 있죠. 뭐 최근에는 카카오톡이 그 보이스톡을 가지고 음성도 공짜로 해주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 통신사들은 컨텐츠 플랫폼 터미널에 대한 그뿐만 아니고 자기 고유 용역이었던 음성 통화까지 지금 잃어가고 있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단말기 주도권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저기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 특정 몇몇 폰을 제외하고는 어떤 폰이라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제4 이동통신 뭐 이쪽도 지금 그 하려고 경쟁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최근에는 MVNO라 그래가지고 그 이동통신 재판매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활용하면은 실제로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공기기 약정이 끝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MVNO라고 그 재판매 업체를 찾아보면은 음성통화 한 150분 정도, 그 다음에 데이터 통화 100메가에서 한 500메가 정도, 이렇게 하면은 2만원 이내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20대들은 음성통화 별로 안 하고 문자도 그냥 카카오톡으로 다 처리하니까 음성통화 제로 상품도 있습니다. 음성통화 제로, 문자 제로. 그런 상태에서 한 100메가나 500메가 정도, 100메가가 5,000원이고 500메가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꼭 필요할 때 음성 조금 하면은 한 2, 3,000원 정도. 실제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인터넷 사용요금 줄이기라고 하는 제 페이지 보면은 13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인터넷과 그 스마트 IPTV 그리고 인터넷 전화까지를 3년 약정을 하면은 42만 원 현금을 그냥 줍니다. 3년 계약하는 순간 현금을 미리 줍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이제 계약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보면은 그 인터넷 요금만 하더라도 21만 원이거든요. 이게 한 25,000원이나 27,000원 정도 낼 텐데 요거 하면은 뭐 한 달에 10,000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사들은 이 스스로 이렇게 찾아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3년 약정하는 경우에 21만 원, 여러 가지를 묶은 경우에 42만 원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소위 찌르기라 그러는데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인터넷 신청하신 분들 지금 그 통신사 전화해가지고 뭐 저기 통신 초고속 인터넷을 옮기겠다라고 하면은 혜택을 줍니다. 뭐 3개월 무료에 뭐 5,000원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하거든요. 그런 거 저기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인터넷을 내가 이렇게 신청할 때 약정을 걸었는지 그리고 선물을 받거나 뭐 현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그런 적이 없다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그 약정이 안 걸려 있는 분들은 옮기시면 됩니다. 옮기시면은 실제로 그 SK 같으면 25만 원을 주고요. LG면 21만 원, 쿡 같으면 15만 원 이렇게 줍니다. 실제로. 이런 거는 뭐 여기 오신 김에 그냥 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MVNO 그 약정이 보자 한 5, 6개월 남으셔도 지금 옮기는 게 이익입니다. 이게 옛날에 무슨 저기 뭐라 그러죠? 별정통신 이런 쪽 이상한 게 아니고요. 기존의 KT나 SK 망을 그대로 빌려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품질도 그대로니까 그 요금 줄이는 방법으로 그 약정이 뭐 한 몇 개월 남아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그 차이가 나면은 옮기시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뭐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와이브로 LT 쪽은 뭐 지금 와이브로 하신다는 분이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통신사들이 지금 망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밖에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LT를 막 깔려고 그러고 있어요. LT가 새로운 어떤 먼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통신사들이 죽을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사용자들이 이게 LTE냐, Y-Pro냐, 3G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내가 쓰는 폰이 카카오톡이 되느냐 이런 것만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망에 대한 차별성 이거는 없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통신사에 남은 거는 이제 망밖에 없는데 통신사들이 이 망 경쟁력을 가지고 모든 거를 이제 제어하려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뭐 미국발로 시작됐지만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그걸 이제 망중입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망중입성에 대한 논의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서버 쪽, 그 데이터 센터 쪽에서 뭐 이렇게 뭐 대량 서버를 구축하고 뭐 이러던 사람이라 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망중입성 논의를 보고 있으면은 되게 좀 추상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법적인 서비스 차단 금지, 사업자 간 공정 경쟁 보장, 뭐 이런 용어들을 말을 해놨는데 되게 추상적입니다. 제가 보기는 무슨 저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어떤 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 인터넷 사업자들, 포털들은 통신사들한테 돈을 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하든 간섭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망사업자는 인터넷 사업 생산자들을 간섭하지 마라, 돈도 받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이쪽에 나오긴 하지만 한국은 은폐된 종량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은폐된 종량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16페이지 위에 그림 보시면은 생산자, 통신사, 사용자가 있는데 지금 사용자가 카카오톡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통신사를 통해서 생산자로 갔다가 다시 생산자에서 통신사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가 사용자한테서 통신사로 들어오고 통신사한테서 생산자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포털 같으면은 무슨 동영상 서비스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생산자에서 같은 데이터가 통신사를 거쳐서 사용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쓰는 데이터가 생산자가 보내주는 데이터예요. 같은 겁니다. 근데 통신사는 생산자와 사용자 양쪽에서 돈을 받고 있어요. 얼마를 받냐면은 17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입니다. 저기 프로젝터 있으면 좋았을 텐데 최저 보장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 보장 속도. 그게 초고속 인터넷에서 5메가거든요. 5메가비트. 통신사들이 아파트 단지 한 군데에다가 1기가 라인을 끌어옵니다. 1기가 1000메가비트짜리 선을 끌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최저 보장 속도 5메가를 맞춰주려면은 한 200가구 정도 서비스하면 돼요. 200가구 정도. 각 가구들은 한 가구당 한 25,000원을 냅니다. 25,000원을 200가구가 쓰면은 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사는 1기가 라인으로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인터넷 업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인터넷 업체들이 기가당 500만원을 냅니다. 기가당 500만원. 그러니까 통신사는 사용자들한테서 500만원의 기본료를 받고 인터넷 업체들이 데이터를 쓸 때마다 기가당 500만원씩을 받아요. 그러니까 통신사는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을 종량제로 받고 있는 거예요. 종량제로. 통신사들은 데이터가 폭주하면 할수록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통신사들이 폭주해서 망에 뭐 부함이 온다라고 하는데 전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통신사들은 망이 차면은 막 좋아하고 있지, 그게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 3G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3G가 모자라니까 경쟁적으로 지금 LTE를 깔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는 더 많은 사용을 하게 만들어서 돈을 더 벌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그 핸드폰, 이동통신에서는 철저하게 이중 과금이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생산자들도 기가당 500만 원씩을 내고 있고, 통신사들은 양쪽으로 돈을 받고 있어요. 양쪽으로. 이런 종량제 상황에서는 망을 많이 쓸수록 통신사한테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LTE를 막 열심히 깔고 있는 거예요. 많이 쓰게 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생산자한테 돈을 받는 이 구조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그 제대로 된 종량제, 그러니까 사용자 쪽으로 종량제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많이 쓰는 사람의 비용을 적게 쓰는 사람들이 보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25,000원씩을 내고 있는데, 이게 이 하루에 뭐 얼마 쓰지도 않은 사람도 25,000원을 내고, 뭐 집에서 서버 돌리는 사람도 25,000원을 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종량제로 가면은 기본료 한 5,000원 이하, 기본료 5,000원 이하에 하루에 한 2기가 정도, 2기가 정도 되면은 뭐 한두 시간 영화 보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인터넷 쓸 수 있는 정도 됩니다. 2기가 정도면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한 달에 60기가 정도 이러면은 한 10,000원 추가. 그 다음에 뭐 120기가를 쓰면은 뭐 15,000원이나 20,000원 추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은 기본료 한 4,000~5,000원 내고 10,000원 이하, 그러니까 한 12,000원, 13,000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로 가면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통신사들은 사용자한테서 돈을 받고, 저기 조금 조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소리가 들려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조금만 조용히. 예. 그러니까 그 통신사들은 사용자들한테 25,000원씩을 고정적으로 받고, 포털 업체들이나 인터넷 업체들한테 기가당 500만 원씩을 받습니다. 지금. 근데 케이블 업체들은 그 사용자들한테 그 훨씬 더 싼 가격으로 그 인터넷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통신사들은, 케이블 업체들은 인터넷 업체들한테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오히려 그 통신사들한테 망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들한테 초고속 인터넷 그 요금을 걷는 업체들 중에서 한 군데는 생산자들한테 돈도 못 받고 오히려 돈을 주면서도 20,000원 이하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 업체들한테 기가당 500만 원씩을 받으면서 사용자들한테 25,000원씩을 받고 있는 통신사들은 망 부담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용자적 종량제로 하면은 케이블 업체들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케이블 업체들은 한쪽에서만 요금을 받으면서도 싸게 할 수 있는데, 통신사들이 종량제가 되면은 분명히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요금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인천 쪽에 뭐 생협이 조직화가 될 수 있다면은, 인천 쪽은 사용자 종량제, 그 다음에 6개월이나 1년 만에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그 어떤 트래픽 사용량이 얼마다. 그래서 뭐 한 80~90%의 사용자들은 뭐 한 12,000원, 13,000원, 뭐 6개월 후에는 11,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그 60기가가 아니고 뭐 80기가 쓸 수 있게 허용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하러 다 지나가 버립니다. 어쨌든, 은폐된 종량제가 뭐가 문제냐?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생산자들한테 돈을 받는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 그 인터넷 업체들이 지금 클라우드니 동영상이니 엄청난 이제 다량의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 동영상 업체들이 UCC를 제공하고 하면서 그 성장하려고 막 하는 중간에 그 사용자들이 막 몰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망 사용료가 감당이 안 됩니다. 망 사용료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생산자들이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생산자들 정액제예요. 그 최소한의 망 유지 비용만 내고 사용자들이 돈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트래픽을 쓰더라도 통신사들은 사용자들한테 쓴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생산자도 아무리 망을 많이 써도 걱정하지 않고. 이게 망중입성이 본 뜻이에요. 본 뜻. 그러니까 미국의 망중입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산자 간섭하지 마라. 생산자한테 돈 내라고 그러지 마라. 이게 인터넷의 시작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업체들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무제한으로 공짜로 보내줄 수 있고 한쪽에서는 기가당 500만 원씩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P2P니 악성 코드니 막 심어가지고 사용자 쪽에서 막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망 사용료 감당이 안 돼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동영상 시장은 유튜버가 장악했죠. 근데 한심한 건 뭐냐? 미국 같으면은 한쪽은 생산자는 공짜고 소비자는 종량제인데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정액제고 생산자가 종량제란 말이죠.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양쪽 다 종량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서비스하면 서비스할수록 우리나라 통신사는 손해가 나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유튜브는 FHD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공짜로 보내줍니다. 그게 한겨레 기자분도 계시지만 한이TV라고 김어준 씨 나오는 방송이 처음에는 별로 안 봐가지고 한겨레 안에서 해결이 됐는데 그게 갑자기 막 인기가 생기면서 엄청난 사용자가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한겨레 TV가 한이TV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유튜브에 올리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가지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서비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 한국 콘텐츠가 올라가고 그게 해저망을 이용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콘텐츠를 한국인들이 서비스하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해저 광케이블 사용료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캐시 서버를 구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하나를 본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은 그 동영상을 통신사 서버에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다른 사용자가 본다 그러면은 그걸 서비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한국 인터넷 업체들을 다 고사시키고 외국 서비스 업체를 위해서 무료로 공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종량제라고 하면은 통신사들이 또 갑자기 폭주해가지고 막 몇십만 원씩 받아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어떤 거부감들이 많은데 저는 초고속 인터넷 어차피 이동통신은 종량제이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도 종량제로 하고 생산자 쪽 돈 안 받게 하면은 우리나라 인터넷 경쟁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기본료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생협같이 이렇게 소비자 편에서 적정한 어떤 용량을 계산한다면은 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예가 케이블 업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걸 비교하면은 분명히 통신사한테서 요금 낮추는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인터넷 업체도 잘 되고 통신사들도 망 부안이 이렇게 하면서 카카오톡을 막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망중립성 이런 것들이 통신사들이 망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 음성 통화, 그 다음에 자기들 IPTV를 위협할 수 있는 스마트 TV를 막고 이런 짓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혁신 기업 이런 얘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간단히 읽어드리면 데이터 통신 시대는 통신사들이 물리망 위주의 정책을 포기해야 되고 망중립성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뭐 카카오톡 같은 데를 비판할 게 아니고 선도적으로 아예 카카오톡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뭐 카카오톡뿐만 아니고 기술력 있는 벤처에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뭐 좀 더 나아가서는 그런 벤처들을 육성하는 그런 환경을 통신사들이 미리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사이버 통신사로 전환하는 게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